네, 관심 가져볼 만한 증권사 레포트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은행업종에 대해서 준비하셨나요? 예, 은행업종. 은행 관련해서 뭐 최근 그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굉장히 세요 주가가. 네. 사실 좀 보이고 있는데 뭐 그것과 꼭 연관된 얘기는 아니지만 은행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확인해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하고 좀 알아고 있으면 좀 필요한 내용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목은 은행의 님 4분기 중 하락 멈춤 전망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님이라는 거는 예대 마진? 아니죠. 순이자 마진이죠. 순이자 마진? 넷 인컴 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순이자 마진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그 님은 아니고 또 영어를- 아재 개그가 네, 영어의 님, NIM입니다. 그래서 네. 님은 사실 은행 업종을 보실 때 가장 네. 중요한 그 지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은행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건데 뭐 그런 내용이고 첫 번째 내용 보면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달인가요? 계좌 무단 개설한 그런 기사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계좌를 무단 개설했다? 한 100여 개인가? 그러니까 특정한 손님이 계좌 어떤 고객이 있으면 네. 그 계좌 이름을 도용을 해서 예. 계좌를 여러 개 만든 거예요. 본인 허락 없이. 그렇죠. 왜 그랬대요? 그거 하면 이유가 있겠죠. 무슨 뭐 예를 들면 음. 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캠페인 같은 게 많잖아요. 계속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면 아하. 그 연관된 캠페인 실적이나 아니면 때문에. 아니 그건 그럴 수도 연인지는 있고. 정확히 뭐 모르겠지만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검사를 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검사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DGB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 논의가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그러면 대구은행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간단히 어떤 측면에서 저 호재로 실적에 있어서 아니 이를테면 네.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되면 네. 뭐 지방은행이잖아요. 대구은행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지분구조나 이런 네. 지배구조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음흠. 그리고 실제로 요게 뭐 그러니까 시중은행으로 전환 된다는 거는 업무 영역이 좀 넓어질 수도 넓어진다. 있고, 예, 넓어질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왜냐면 이제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아. 그 지역에서는. 아하. 근데 약간 그러다 보면 이게 시중은행처럼 뭐라 그럴까 투명성이 예.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방은행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더 투명하게 해야 되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조금 더 어떤 뭐 투명성이나 시중은행도 사실은 뭐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은행이다 보니 조금 더 글로벌하게 이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방은행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이슈가 좀 있어요. 저 외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에 유리하겠네요. 이것도 사실은 1억으로 상향이 되면 네. 이게 이제 논의가 아마 될 겁니다. 네. 이거 지금 굉장히 이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것 때문에 은행주 올라가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영향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인데 네. 너무 적어요, 사실은. 적죠. 20 몇 년째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년이나 됐어요. 23년째 됐습니다. 이거는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상당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5천만 원 너무 좀 적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현실화가 될 경우에 머니무브 가능성. 그러니까 금융기관별로 돈들이 막 이제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업종, 금융기관 어느 업종에 득이 되고 실효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럴 가능성, 자금의 큰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1억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제2금융권이나 금리가 좀 높은 데로 돈이 갈 거냐 아니면 더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쪽인 시중은행 쪽으로 갈 거냐 그거는 지금 좀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오히려 예.
증권사 같은 데도 만약에 똑같이 적용되죠. 그렇죠. 증권사? 당연하죠. 증권사 똑같이 당연히 적용되잖아요. 적용이죠. 증권사가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죠. 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개인 투자가가 증권사 돈 넣어놨는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 보호를 못 받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은. 그러니까 잘 모르기 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은행권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증권사로 간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머니 무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예단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 머니무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예적금 금리 4%대. 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5%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고금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저금리 고금리 해가지고 약간 은행들은 워낙 적은 1%도 안 되고 다른 쪽은 뭐 한 3, 4% 되고 이러니까 은행 쪽으로 돈이 조금 덜 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그렇게 안 난단 말이에요. 좋은 그러니까 우량한 쪽하고 덜 우량한 쪽이 다 고금리야. 네. 그럼 은행 쪽이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쪽에 한 10조 원 정도가 돌려 진행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4분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님이 조금 뭐 편차는 크지 않은데 시중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님의 어떤 수리자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은행주들은 워낙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네. 그 3분기도 이제 그 중간 배당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배당 성향 때문에 사실 주가 좀 오르는 영향이 강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KB금융과 카카오뱅크 KB금융과 카카오뱅크 한번 볼까요? 예, KB금융 보시고 카카오뱅크가 이게 고민 저는 좀 고민인데 오늘 좀 KB금융 많이 올랐는데? 오늘 2.5% 올라오네요. 카카오뱅크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K 정고점이 6만 원이네요. 네. 6만 원 뭐 얼마 안 남았네. 5만 4, 7천 5% 원.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주들 시중은행들 일단 한 번씩은 뭐 걸리긴 걸릴 거예요. 네. 정고점 근처에서 올라오면 그렇죠. 그때 뭐 판단들 하시고 아래서 만약에 지난 여름에 뭐 한 두 달 전쯤에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한번 팔아주시는 것도 좀 좋아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투자 패턴으로 판단이 되고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쭉 빠졌다가 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빠져버렸네 이게. 카카오뱅크는 나오는 거를 조금 더 확인해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우리가 무리할 많이 빠졌네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빠졌네. 뭐 사도 뭐 크게 무리도 없겠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좀 보시자고요. 네, 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요게 이제 뭐 인터넷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위험이 있죠. 부실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9월달에 뭐 자영업자들 그 코로나 때 그 대출 받은 금액들이 대것도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보시자고요. 확인을 네. 해보시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